서울시 영등포구 초대박 지역은 이 세 곳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영상 후반부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며 초대박이 가능한 확실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역이 좋은지, 미래 가치는 있는지 늘 궁금하죠. 알고는 싶지만 방법을 몰라 대부분 뉴스를 보고 투자합니다. 투자에 확실한 기준점이 없죠. 어떤 지역에 어떠한 호재가 있고 진짜 확실한 미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새로운 투자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 분석법이죠. 도시계획이란 향후 20, 30년을 계획하고 만든 국가행정 문서이죠. 정확히 언제, 어디를 개발한다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전국에 수백 개 이상 존재하며 분석의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까지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살다가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내가 예전에 강남 논밭이었을 때 그때 땅 조금만 사놨으면 지금 이러고 안 살지. 그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지금의 부동산 중심지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강남 개발 계획은 개발 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강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죠. 이 계획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와 변수는 존재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부동산 개발은 이미 국가에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이죠. 몇십 년 전 강남이 개발될 때 투자 못했으면 평생 끝일까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신도시가 생겨나죠. 몇십 년 전 강남과 마찬가지로 그냥 몰라서 놓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지난 강남의 변혁을 기억하며 도시계획 분석법을 통해 호재를 미리 알고 남보다 한 발 먼저 투자하여 미래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분석하는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이 가능하며 남보다 빠른 투자가 가능하죠. 자, 그럼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영등포구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이곳엔 역대급 초대박 호재가 위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세부 계획인 2030 서울 생활권계획, 그리고 영등포 실천계획인 2024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영등포 관련 도시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울시는 총 5개 권역이며 우리가 살펴볼 영등포구는 서남권 지역 중앙에 위치하죠. 영등포구 인구는 서울시 14번째이며 위로는 동작구, 밑으로는 마포구가 위치합니다. 영등포구는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락하다 2019년 이후 잠깐의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하락세이죠. 현재 영등포구 인구 37만입니다. 영등포구는 대표적 인구 하락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야 하죠. 영등포구 몇 곳에 역대급 초대박 호재가 위치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서울시 중심지 체계입니다. 서울시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며 영등포구는 파란색 3도심, 여의도 영등포 지역에 해당하죠. 이곳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3도심에 위치한 곳으로 앞으로의 큰 변화를 계획합니다. 영등포구 생활권 계획입니다. 영등포구는 당산 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신길 생활권, 대림 생활권, 여의도 생활권, 총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각 생활권별 돈 되는 특정 호재를 선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영등포구 생활권별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특정 생활권엔 역대급 호재가 위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영등포 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구 서쪽에 위치하며 약 14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영등포 생활권은 당산 1동, 양평 1동, 도림동, 물레동, 영등포동, 영등포 본동이 해당하며 신규 철도, 재개발 등의 주요 핵심 개발을 예정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영등포 생활권은 영등포역을 중심 주요 역세권 개발을 유도합니다. 역세권 상업지역의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고가차도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철도 상부의 입체 개발, 영등포역 주위 통합 재생 사업을 추진하죠. 영등포역은 GTX, 신안산선 등의 광역철도가 연결되며 복합 환승 기능을 강화합니다. 여러 개발 사업, 신규 철도 노선이 추가되는 이곳은 인구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지역이죠. 영등포 생활권은 특히 중공업 지역이 넓게 위치하는데 기존에 노후된 이 중공업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계획합니다. 리모델링, 산업 지원 사업, 재건축 등의 지금의 다소 저평가된 준공업 지역의 대대적 변화를 예정하죠. 올해 업무
업무 계획을 보면 영등포 생활권 중공업 지역에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용적률 상승, 건폐율 상승 등의 여러 혜택을 줄 것이며 보다 가치 있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계획하죠. 이 생활권은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이 혼합된 곳으로 입체적 복합개발을 유도합니다. 중소규모의 산업지역은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복합개발을 진행하며 주거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추진하죠. 이 생활권엔 영등포 전체 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중요한 한 곳이 나와 있는데 바로 신안산선 신규 역사가 예정된 도림사거리 옆 재개발입니다. 여러 재개발 사업지 중 시에서 굳이 이 한 곳만을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도림사거리역 재개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5년 완공을 예정한 이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를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여의도와 단 2정거장 거리인 도림사거리역이죠. 가운데 도림사거리역 기준 주위를 보면 검정색 섹터, 빨간색 노후 건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후도 86.2%. 이곳은 도림동 장미마을 재개발 사업지로 신속통합계획을 추진 중인 핵심 지역입니다.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조건으로 인해 소액투자가 어려워지죠. 재개발 소액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선점해야 합니다. RK랩 로켓 부동산 연구소에선 이 장미마을 재개발 추진 지역에 실투자금 1억대 매물을 소량 보유 중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이자 신규 역세권, 주위 여러 호재를 가진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집장촌은 복합개발을 진행하죠. 개발이 진행되며 지역의 이미지 개선도 가능하며 주위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등과 연계한 중심 상업, 업무 기능을 예정합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영등포 쪽방촌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죠. 2028년 완공을 목표하며 공공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분양 139호 등의 대형 개발을 계획합니다. 두 번째, 당산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구 북쪽에 위치하며 약 5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당산생활권은 당산 2동, 양평 2동이 해당하며 영등포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육성, 신규 철도 노선을 추진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당산생활권은 영등포 여의도를 지원하는 도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예정하죠. 그리고 경전철 목동선 개통과 연계해 교통 환승체계 확대 재정비를 계획합니다. 우리는 출입구 근처에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상승 등의 호재에 대비해야 하죠. 긍정적 가치 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여의도 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구 동쪽에 위치하며 약 3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여의도 생활권은 여의동이 해당하며 금융 중심 기능의 강화, 그리고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여의도 생활권은 국제금융지구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여의도역을 중심 고밀 개발 사업을 유도하며 여의도 공원의 지하로 국제산업 및 지원 기능을 도입하죠.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심 내 직장인 지원을 위한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의 도입도 예정하죠.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는 보행 통로를 조성하여 한강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한강 접근성이 좋은 한강뷰 아파트, 그 가치는 서울시 넘버원이죠. 네 번째, 신길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구 남쪽에 위치하며 약 11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신길생활권은 신길 1, 3, 4, 5, 6, 7동이 해당하며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지역 전체의 재개발 사업을 계획하죠.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신길생활권은 신안산선 노선 추가에 따른 환승 역세권 중심 개발을 예정합니다. 신규 신풍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 등의 재정비 사업을 통한 상업, 업무, 문화, 복지 등의 지역 중심 기능을 도입하죠. 대방역, 신길역, 유수지는 섹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일대 복합개발을 계획합니다. 이곳은 노후주택의 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생활 편의시설도 도입하죠. 역세권 중심의 수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한 이곳의 가치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대림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구 남쪽에 위치하며 약 7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대림생활권은 대림 1, 2, 3동이 해당하며 G밸리 지원 기능 확보, 이전 부지, 가용지의 복합개발, 중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대림생활권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 광역 중심 기능을 강화합니다. 대림 지구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한 중심성, 그리고 지밸리 지원 기능을 확보하는데 시흥대로변 여러 시설을 조성하죠.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가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생활권은 남부 도로사업소 부지, 대림 3동 유수지에 복합개발을 진행하죠.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남부 도로사업소 부지
토지를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개발합니다. 위치는 대림동 711번지 일대이며 현재 서울 디딤프라자라는 이름으로 구에서 적극 추진 중이죠. 자, 그럼 영등포구 전체에 영향을 줄 초대박 호재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중심 지역 활성화를 목표하죠.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은 비역세권과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해당 역사는 보라매역, 국회의사당역, 한국거래소역, 성모병원역, 영등포역, 대림역, 영등포구청역, 당산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이 역사 주위 많은 가치 변화가 당연합니다. 두 번째,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상부 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죠.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 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 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지하화 구간 활용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기존 철도 노선이 지하화되며 주변 상업, 주거 지역의 가치는 큰 변화가 가능하죠. 세 번째, 민간 주도 재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신길 9, 영등포 7, 양평 1, 물레동 6, 대선 제분 2, 영등포 도심 역세권, 신길 2구역이 해당하죠.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과 함께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도 진행합니다. 양평 13, 양평 14, 신길 1, 신길 6, 신길 2, 신길 4, 신길 15, 영등포역 역세권, 신길 13구역 등 영등포구는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의 신청 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한다 하죠. 우리는 영등포구 각 생활권별 특정 호재에 집중하여 그 미래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영상 내 별 표시된 3개의 지역은 상당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도시 계획을 분석하면 개발 정보의 선점이 가능합니다. 분석의 깊이에 따라 개발 진행 시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투자 시점까지도 알 수 있죠. 우선은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분석을 시작으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미래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